반갑습니다. 최근에 단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은 단점을 한번 주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점을 물었을 때 보통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단점을 숨기려고 너무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면접관이 단점을 물어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꼭 단점을 숨겨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면접관이 단점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 친구가 단점이 뭐가 있지? 단점 있는 친구들은 뽑지 않겠어. 무결점에 완벽한 지원자를 뽑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단점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정말 단점을 질문했을 때 지원자로부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무결점인지 완벽한지가 아니었어요. 어떤 걸 가장 알고 싶었냐면 이 친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을 하려는 의지가 얼만큼이나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장점도 많지만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단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단점을 고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그 단점이 뭔지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의 단점을 숨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단점조차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단점에 대한 키워드를 이제 정하실 때 단점을 숨기려는데 급급하지 말고 본인의 어떤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싶어 하는지, 또는 얼마나 보완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의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단점이라고 말은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면은 장점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단점은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 거절했을 때도 다 들어주고 누가 거절했을 때도 다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단점은 나중에 승무원이 됐을 때 손님들의 부탁도 들어주고 동료들의 부탁도 들어주면서 좋게 쓰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단점을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면접관이 듣기에는 이 친구는 단점까지도 장점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친구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뽑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런 비슷한 류의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친구도 본인의 단점을 숨기려고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에 했던 답변마저도 진정성 있게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점을 숨기고 장점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정말 옛날 방식의 단점 답변은 이제 더 이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는 실수가 어떤 게 있냐면요, 단점을 정말 딱 한 줄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지금은 이 단점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점을 한 줄만 얘기하고 이렇게 다 보완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여러분의 단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상황에서 단점을 물어봤는데 이미 극복한 단점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상황에 맞지 않는 답변이고요. 이것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점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잡았으면 피해가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단점을 어떤 상황에서 느꼈고 이거를 꼭 고쳐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단점 구성
문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단점은 이제 첫 줄에 이렇게 작성을 해야겠죠. 저는 어떻게 하는 어떤 면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내 단점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 단점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를 입었거나 아니면은 불편하게 했었던 사례를 짤막하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해서 불편했다. 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 이렇게 사례를 넣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줄에 이제 정말 이게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시행착오를 또 겪지 않기 위해서 꼭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깔끔해요.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저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짤막하게 보완점을 넣어주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단점에 굳이 사례를 넣느냐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단점에 사례를 넣냐면요. 보통 사람이 뭔가 나에게 변화를 줘야겠다, 이런 버릇이나 습관을 조금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는 분명히 뭔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조금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다라고 느꼈던 그 계기가 되는 항상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정말 한 번에 크게 팍 와닿았던 사건이거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항상 소소하게 반복되는 불편함을 겪었을 때 사람이 변해야겠다, 고쳐야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좀 더 그런 상황이 명확할수록 면접관이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큼은 앞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구나 라는 그런 100% 공감의 설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예 그런 사례도 없이 그냥 나의 이런 단점을 고쳐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단점은 뭐 누군가나 다 있지, 너한테 가진 단점이 그거 바뀌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은 그래요. 한꺼번에 10가지 단점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점을 찾아서 고치고 그 이후에 또 생활을 하면서 또 나에게 실수를 유발하는 또 그 단점을 또 하나를 찾아서 고치고 계속해서 나의 단점이나 나쁜 습관들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너는 단점을 어떤 상황에서 발견을 하고 그 단점을 발견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진취적인 사람이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점을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점이라 얘기해놓고 결론을 장점으로 맺는 거,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단점은 절대 여러분들 면접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을 정말 짤막하게 얘기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또는 보완했던 에피소드를 가득 채우는 그런 드러나 마나한 이제 더 이상의 단점이 아닌 그런 말은 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원하는 단점에 가장 적합한 사례는 내가 실생활에서 느껴서 당장 지금 노력해서 고쳐야 하는 단점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단점과 짤막한 사례, 그리고 얼마나 이 단점을 고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겠죠? 한 가지 더 이제 친구들에게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항상 단점의 그 키워드를 정해놓고서는 물어봐요, 저한테. 선생님, 이거 너무 치명적인 단점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요. 한 번씩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거 기준은 어떤 거냐면요, 이 단점이 승무원으로서 일을 할 때 필요한 그 자질에 반하는 단점,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인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인성적인 부분의 단점이 아닌 이상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그런 단점 같은 경우에는 고치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절대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어떻게 고쳐나갈 의지가 있다라는 것만 분명히 보여주시면 되세요. 이외에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면접 직전에 꼭 도움이 필요하신 또 주제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이제 정말 수시가 정말 코앞이에요. 아직까지도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걱정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들의 문의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쯤은 이제는 답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제 그 이상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학원이나 뭐 이런 가외 업체에서 교육을 받으려면은 이제는 좀 실전 연습이나 아니면은 태도, 이미지 메이킹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충을 하셔서 면접에 임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답변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다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좀 촉박하겠죠. 근데 이 시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 그리고 자세나 면접의 이런 태도, 그리고 어떻게 미소 짓고 웃음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코칭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다, 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